야, 진짜 멋있네. 페라리 비전 그란투리스모 컨셉. 야, 폐쇄형 1인 차량. 가상 모터스포츠 세계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최초의 페라리 컨셉카. 그리고 모터스포츠 세계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다고 해서 조금 반감이 들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원래 1인 차량은 모터스포츠를 위한 차량이라고 봐야 되겠. 근데 자동차가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양산차에 이렇게 투입이 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1인 차량도 양산형으로 곧 그런 시대가 오겠지.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고 자율주행인데 이 지금 여전히 이 패밀리 패밀리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패밀리카가 나온 이후로 어떤 이러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없어. 자동차의 역사가 뭐 그렇게 오래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못해도 한 100년은 됐잖아. 최소한 100년 됐잖아. 100년 동안에 패밀리카의 개념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왜냐면 자동차라는 것이 이 마차를 통해 가지고 디벨롭이 된 거기 때문에 마차도 어떻게 보면은 패밀리를 위한 도구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셉에서 지금 변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을 보면 물론 뭐 쿠페도 있어. 쿠페 같은 경우에는 2인승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지극히 어떤 소수 계층을 위한 것이고 대부분의 자동차가 거의 뭐 5인승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5인승. 이거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거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다가 보니까 어떤 이제 가운데 그 센터 터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뭐 아직까지는 계속 만들어야 하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아직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센터 터널 아래로 지나가고 이쪽이 후륜구동 일대에 이쪽에 변속기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변속기 이 공간 그리고 양쪽으로 승차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뭐 1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FR 타입으로 봤을 때 가운데에 기아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변속기가 들어간단 말이야. 변속기가 들어가고 엔진이 이렇게 들어가고 크랭크 축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뭐 횡이냐 종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게 의미가 없고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회전에 따라서 변속기를 작동시키고 이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 가지고 양쪽에 후륜 구동을 작동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차가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5인승에 대해서 왜 5인승이 만들어졌는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양쪽에 이제 승차 공간이 있는 것이고 또 차를 또 패밀리카로 만들다 보니까는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패러다임에서 변화 없이 그냥 가져가다 보니까 이 남는 공간, 이 가운데 남는 공간을 이제 승차 공간으로 하자. 그래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5인승이 지금까지 만들어졌는데 사실 지금 인구 구조, 뭐 이거 반드시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그러니까 가족의 변화지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최소한의 4인 가구에서 뭐 때로는 3인 뭐 이렇게도 되고 그랬는데 또는 뭐 거기서 더 내려와서 2인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지금은 이제 1인 시대가 되었단 말이지 1인 시대 그래서 뭐 옛날에도 그런 용어를 사용했었는지는 모르겠어. 마이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었지만 엄연히 이때의 마이카는 어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 혹은 내 자가용으로 이용하느냐, 뭐 그런 차이에서의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마이카라고 했던 것이지, 이 정확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이카라는 것은 1인 카를 해야 되겠지. 1인 카를 의미해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패밀리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1인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마이카 시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마이카 시대가 되기 전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쉐어카가 나와 있는데, 글쎄 이 쉐어카의 어떤 이제 효율성, 효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쉐어카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 쉐어카를 이용하는 개념은 그냥 어떤 말하자면, 그러니까 완전히 활성화되진 않았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쉐어카라는 그 근본적인 컨셉을 제대로 충족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진 않는 거지. 그래,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 렌트라든지 뭐 렌탈, 장기 리스 뭐 이런 것들 또 있고, 또 뭐 그린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공유카로서 이제 하는데,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완전히 쉐어카가 되려면은 사람이 차를 소유하지 않고 구매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와야 이 쉐어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시스템화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이것은 조금 어떤 이제 사람의 어떤 소유욕이라든지 어떤 이 자동차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부를 과시하는 그런 용도, 혹은 자신의 브랜드, 나를 표현하는 그런 이제 브랜드의 한 도구로서 작용을 한다면, 이 쉐어카는 오히려 이 어떤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거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방향은 이제 마이카가 돼야 되는데, 이 마이카는 이렇게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게 맞아. 어떤 스포츠카 같은 그런 모양을 갖추면서도 1인이나 혹은 뭐 2인까지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운전이 아니야. 마이카야. 그냥 혼자 타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 혼자 타는 개념. 누구랑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차로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이 차를 이용하려면 1인석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최소한 2인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면은 그런 차를 타면 되는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 기본은 메인은 1인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어떤 파생을 시켜가지고 2인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하다면 3인으로 갈 수도 있고 4인으로 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거. 내가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거지. 이런 개념이. 1인 자동차가 나와야 된다. 지금은. 앞으로는 1인 자동차가 나와야 된다. 이게 이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성인이라든지 혹은 소비 계층, 소비 계층이라든지 경제에 어, 능력이 있는 사람들,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 이것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 자율주행이 기본이 된다면, 이 마이카의 시대는 나이와 어떤 성별, 능력 이런 것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 왜냐면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자녀가 있다. 초등학교 자녀. 그러면은 학교를 막 데려다 주거나 해야 돼. 지금도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뭐 학교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지금의 이런 개념에서 이 마이카를 적용한다고 봤을 때 애들을 직접 데려다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목적지만 딱 입력해 놓으면은 애 딱 태워가지고 그냥 차가 알아서 가는 거야. 그럼 목적지 딱 도착해가지고 애 내려가지고 학교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면허증 이런 것도 필요 없다. 자율주행 모든 의무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되면, 물론 이제 거기다가 내가 직접 드라이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것들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면허를 이렇게 뭐 카드를 꽂아가지고 이 자동차가 인식을 할 수 있을 때 뭐 위조의 가능성도 있어. 근데 뭐 그거는 뭐 지문이라든지 혹은 안면 인식이라든지 뭐 홍채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얼마든지 뭐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건 아니고, 1인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는 앞으로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 나는 그런 컨셉의 이 자동차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뭐 생각을 하고 있던 건데, 글쎄 이것을 과연 대기업에서 할 수 있을까? 네, 나는 여기다가 1인을 기본으로 하고 또 자율주행이 들어가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드, 그러니까 맞춤, 뭐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고, 이게 자동차의 어떤 이제 어 방향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플랫폼도 적용을 하는 거지. 플랫폼이 있어야만 돼. 이거를 하려면 플랫폼이 뭐냐?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 뭐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적용이 됐다. 그 아이디어는 이제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있을 것이고, 디자이너로 하면은 그 순전히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링을 하는 디자이너가 있을 것이고, 또 엔지니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엔지니어는 이것은 설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뭐 엔지니어 1, 2가 있다면은 여기는 어떤 유지보수의 개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여기는 뭐 이제 심리 관련된 거, 그런 것도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이 산업 분야나 어떤 전공 이론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플랫폼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또 고객이 있겠지. 고객은 또 유통 구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패밀리카의 시대는 조만간에 없어 뭐 질 수도 있고, 아니 패밀리도 뭐 있으니까는 뭐 계속 유지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럭셔리한 1인승 차량을 개발하는 것이 나의 이제 주요한 그 목적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 페라리 이 컨셉이 뭐 모터 스포츠를 위한 거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과연 이게 양산차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연구가 많이 필요해. 양산형,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드라고 했으니까 이제 맞춤화된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어떤 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어떤 편의라든지 혹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 편의 장치도 사실 뭐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이미 그 자율 주행이 된다는 것이, 그 모든 편의 사항이 이 자율 주행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뭐 차선 유지라든지, 응? 뭐 경보 장치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까지 다 만들어지고 있는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자율 주행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자율주행을 실현했다 하면은 이미 이런 편의 장치들은 다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익스테리어가 될 거야.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되는 거고, 뭐 물론 인테리어도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인테리어는 뭐랄까 어떤 이제 휴식 공간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뭔가 업무 공간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동차로서의 그러한 이미지를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는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자동차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자동차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제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다. 운전을 하지 않을 때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럼 이것도 또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지. 나는 뭐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정말 여기 이 자동차 안이 이제 극장, 영화관처럼 그런 인테리어를 갖추다든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즈드로 해가지고 모듈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또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할 수가 있고, 또 나는 되게 음악을 좋아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제 고급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거나, 혹은 어떤 콘서트 홀에 있다거나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의 그 옵션을 제공해 가지고 이동하면서 콘서트 홀에 온 것처럼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만들고, 또 뭐 난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진짜 게임에 딱 특성화된 그런 인테리어, 그런 것들이 이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